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기도 하는 주제인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아닌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중대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조금씩 둔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치매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기능 저하를 동반합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판단력,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력, 성격 변화, 행동 조절의 어려움 등이 함께 나타나며 점차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 유형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뇌세포를 파괴하며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점차 무너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해마라 불리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부터 손상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은 대부분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 스스로도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종종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점차 심각해집니다.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가족의 이름을 잊거나 대화 도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들, 식사 준비, 금전 관리, 복약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환자의 자립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형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반복적인 미세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루이소체 치매는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 외에도 전두축두엽 치매, 크로이츠펠트, 야콧병, 알코올성 치매 등 그 원인과 양상이 다양한 질병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생활 습관의 관리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노화의 결과만이 아니라 환경적, 유전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은 혈관을 손상시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음주, 흡연, 수면 장애 등은 뇌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생활 전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퍼즐이나 보드게임, 수학 문제를 푸는 것 등은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으로 이러한 자극은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뇌훈련 활동이 포함되며 이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는 치매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립감은 인지 기능 저하의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이며 외로움은 뇌세포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우울증의 발생률을 높여 결과적으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치매가 의심되거나 초기 증상이 보일 경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치매 진단은 단순한 기억력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인지 기능 평가, 뇌 영상 검사, MRI, CT, 혈액 검사, 심리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원인 질환을 파악하고 치료 가능성이 있는 치매 유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 비타민 B12 결핍, 우울증 등은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 다른 하나는 NMDA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이들은 손상된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뇌세포의 흥분 독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치료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이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환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오히려 혼란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감정적, 경제적, 신체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자에게도 정기적인 휴식과 감정 조절의 기회가 필요하며 돌봄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간병 서비스, 치매 안심센터 같은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각지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치매 조기 검진, 상담, 가족 교육, 방문 간호, 자조 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치매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와 함께한 시간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음악, 익숙한 장소와 사물을 통해 기억을 자극해주는 활동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며 가족과 사회가 함께 지지해준다면 치매 속에서도 품위 있고 따뜻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와 공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나이 들게 되며 누구도 치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치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대비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해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함께 공유해주세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